자, 우리 오늘 수업 체세포 분열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연결지어서 감수 분열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야, 2주나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네. 그지? 일단 체세포 분열은요. 분열 자체는 순서가 어떻게 돼?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요. 간기와 분열기. 이 분열기 안에 좀 더 섬세하게 뭔 기가 있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간기서부터 말기 한번 끝나면 체세포 분열이 한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뭐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체세포 몇 개가 더 만들어지니?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된다. 우리는 원래 세포 분열하기 전에 이 하나의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표현해요?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의 세포가 된 이 두 개의 세포를 뭐라 그래? 딸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포, 딸세포. 이렇게 됩니다. 분열 결과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단순하게 체세포 한 개였던 게 체세포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결과,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정리한다면 뭐가 일어나? 생장이 일어난다. 큰다는 얘기지. 몸이 큰다는 뜻이에요. 또는 다친 부위가 새살이 돋는다. 그걸 뭐라 그래? 재생. 뭐 이런 거. 재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뭐 닭, 개 아니면은 뿌리, 줄기,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얘네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하나는 아니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세포 하나가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많은 수의 세포로 개체 하나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물들을 뭐라 그래? 다세포 생물이라 그래. 근데 이런 생물들만 있지는 않잖아. 그지? 세포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들도 있어. 세포 하나가 곧 한 마리인 경우도 있잖아. 그런 생물을 뭐라 그래?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세포 생물인 애들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면 세포 하나가 개체인 단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 과정이 되는 거야?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거잖아. 그게 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은 이 자체가 곧 뭐예요? 번식, 생식이 된다. 번식, 생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 체세포 분열을 왜 꼭 해야 돼? 지난 시간에 정리했을 때 체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가 그냥 점점 한 마리가 커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세포 하나가 크기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생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되는데 왜 꼭 세포 분열을 하냐? 이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체세포 분열을 하게 해야 되는 상황 설명?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물질 교환의 뭘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요. 세포 하나가 그냥 몸뚱아리가 커지면 부피 자체가 세포 하나의 부피만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부에 쌓여져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은 뭐 해야 돼? 세포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이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덩치가 커진 만큼 많은 물질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많은 노폐물이 생기면 또 방출을 해야 되겠지. 물질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덩치가 커진 거에 비해서 표면적의 비율이 따라가질 못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뭐라고 문장으로 표현돼요? 가로 열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부피분의 표면적, 이 비율이 커야지만 효율성이 좋은 거야? 작은 값이 효율성이 좋은 거야? 이 비율 값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서 부피는 덩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표면적 값이 클수록 물질 교환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덩치가 커지면 덩치 커진 것도 커진 거고 표면적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덩치 커지는 비율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게 돼. 왜냐면 부피는 세제곱이잖아. 표면적은 뭐고? 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커지면 부피에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이 얘는 엄청 많이 증가하는데 표면적은 조금만 증가하게 된다고.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비율 값이 줄어들 수뿐이 없어. 그 얘기는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 간단하게 정리할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간기. 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간기의 특징. 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지? 간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거 나와야 돼. 간기는. 일단 간기는요. 머릿속에 잠깐만 상상을 해봐.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인데, 이 전 과정인데, 간기 때는 아직은 분열을 안 하고 이 간기 때는 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좀 커야 돼. 이걸 세포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 적당히 커져야 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일. 이 안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DNA를 뭐 해야 돼? 복제하는 시기야. 그래서 간기 때는 세포에 생장이 일어나고요. 세포가 커야 되고요. 두 번째, DNA가 뭐 된다? 복제가 되고요. 간기 때는 세포 안에 아직 유전자라고 하는 이 DNA가 있는 그 염색사라고 하는 게 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핵이 존재를 하고 있다. 간기 때는 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핵 속에는 뭐가 있다? 염색사가 있다.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간기의 특징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게 간기야. 알겠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되면 이제 분열기 중에서 전기로 들어갔어. 분열기란 얘기는 뭐가 분열한다는 얘기니? 슬슬 핵이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기가 되면 특징은 뭐예요? 핵이 어떻게 돼? 사라진다. 그리고 핵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핵막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핵이라고 하는 경계를 지우고 있는 막이 사라지게 된다. 그게 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핵막 사라짐. 그러면서 핵이 사라지면 그 안에 염색사로 있던, 사라고 하는 건 실처럼 풀려져 있었다는 얘기지.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던 애들이 뭉치기 시작해. 그래서 뭘로 나타나게 된다? 염색체가 나타난다. 비로소 염색체 관찰, 생성. 그리고 세포의 양쪽 끝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낚싯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추사 형성. 이게 전기의 특징이야. 됐죠? 그러다가 이제 중기. 중기의 특징은 중기, 강조했지? 중기의 중자.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기의 특징은 전기 때 만들어진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쫙 배열되게 돼. 염색체 중앙 배열. 중앙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졌던 방추사가 이제 달라붙어. 어디에? 염색체에 달라붙어. 염색체 어디에 붙냐? 염색체 한 중간 부위에 달라붙어. 염색체의 이 중간 부위를 뭐라 그래? 동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낚싯줄 역할을 하는 방추사가 어디에 붙는다? 동원체에 붙는다. 근데 중기는 시간이 가장 뭐하다? 짧은 시기야.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서 간기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 이 전체 구간 중에서. 그리고 중기가 시간이 가장 짧아. 근데 중앙 배열돼. 염색체가. 그래서 염색체를 우리가 모양이라든가 염색체의 크기라든가 염색체의 특징을 관찰하려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쭉 배열돼 있을 때 이 중기 때 염색체를 관찰하는 게 염색체 관찰하기에 가장 좋아.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길진 않다는 얘기지.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체 관찰 좋은 시기. 시간이 길어서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앙 배열돼서 나란하게 쫙 배열돼서 관찰하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체세포 분열 후기의 특징은 뭐예요? 염색체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찢어져야 돼. 염색체가 찢어져야 된다. 어디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양극으로 찢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후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찢어진다. 나뉘어진다. 양극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게 후기야. 알겠니? 끝으로 말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기. 염색 분체로 이제 양쪽 극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다시 뭐가 만들어져야 돼? 또 다른 핵이, 각각의 핵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이제 나뉘어지냐면 세포 하나였던 게 이제 세포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기가 되면 세포질이 나뉘어지고 세포질이 나뉘어진 다음에 다른 핵이, 각각의 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의 특징은, 말기의 특징은 세포질이 나뉘어지고 새로운 핵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딸세포 몇 개가 만들어진다? 결국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딸세포 두 개 생성. 이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빠르게 그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그림 그려보라고 했었지?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 그릴 줄 모르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직접 손으로 그릴 줄 안다는 얘기는 이 내용 전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봐봐. 간기 때는 세포가 이렇게 있어. 핵이 있어. 이게 핵이야. 얘가 핵이고 이 부분은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때, 간기 때 세포가 큰다는 얘기고요. 핵 속에 염색사로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풀려져 있는 염색사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몇 가닥 그래? 두 가닥? 색깔을 좀 달리해서 세 가닥, 네 가닥. 이 실로 그린 게 얘네들이 뭐예요? 염색
사야. 알겠지? 그리고 관계의 특징은 뭘 한다고? DNA를 복제한다고. 그러면 각각 지금 두 가닥, 총 4가닥을 그렸는데 복제를 하면 총 8가닥으로 늘어나야 되겠지. 한 가닥이 몇 가닥이 돼야 돼? 2가닥으로 복제가 돼. 단순히 복제가 된다는 뜻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가 2가닥이 되어요가 아니라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를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얘도 한 가닥 더 만들어내고 얘도 한 가닥 더 만들어내고 얘도 한 가닥 더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되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막이 어떻게 된다고? 사라지게 된다고. 사라지고요. 염색사였던 게 염색체로 응축이 돼. 뭉쳐지게 된다는 얘기야. 막대 모양으로. 알겠지? 그러면 지금 몇 가닥씩 다 변했어? 2가닥씩 변했지. 이 2가닥이 변해서 염색체가 되면 이런 거야. 얘는 요게 한 가닥이었어. 근데 한 가닥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얘도 한 가닥이 원래 이거야. 이게 한 가닥짜리야. 근데 2가닥이니까 2가닥. 이렇게 돼서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한 가닥, 2가닥. 한 가닥, 2가닥. 이렇게. 그리고 세포 이 끝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져?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해. 실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방추사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 특징이 뭐라고? 중기, 중앙배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중앙에 배열돼서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앙에. 그리고 가운데 이 잘록한 부분을 동원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동원체. 동원체 방추사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연결됐어, 이제. 이 모양이 중기야. 됐지? 후기 때는 어떻게 돼요? 후기 때는 염색체였던 게 염색 분체로 나뉘어진다고. 그러면 염색 분체는 뭐냐? 요 한 가닥짜리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가닥짜리를. 그래서 얘가 나뉘어져서 여기가 이제 쭉 찢어져. 방추사가 이제 점점 짧아지면서 염색체였던 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림.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였던 게 염색 분체 2개로 찢어진다. 준서 졸려 죽겠어? 눈 크게 뜨고 다시 봐. 그럴 줄 알아야 돼. 알겠니? 말기가 되면 세포질이 나뉘어진다 그랬지. 만약에 이게 동물세포였다면 동물세포인 경우에는 세포질이 어떻게 나뉘어져요?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이잖아.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단단해, 말랑말랑거려. 말랑말랑거려. 그래서 동물세포인 경우에는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이 이렇게 나뉘어져. 이거를 세포질 함입이라고 얘기를 해. 함몰되어 들어온다. 함몰되어서 들어온다. 근데 식물세포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식물세포는 바깥쪽이 뭘로 돼 있어? 식물세포인 경우에 바깥쪽이 세포벽이 있단 말이야.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식물세포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세포는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이 가운데 부분에서 뭐가 자라나기 시작해. 이렇게. 이거를 세포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얘가 더 자라면 나중에는 세포벽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식물세포에서는 이 부분에 세포판이 형성이 되어요. 동물세포는 이거 없어요. 그냥 세포질이 들어와요. 함입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핵 2개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질 거고요. 핵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각각 핵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다시 풀려요.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풀려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이 나중에 풀려가지고 한 가닥, 2가닥. 얘 풀려서 각각 한 가닥, 2가닥 이렇게 풀리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도 한 가닥, 2가닥.
그거다.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과정에서 동물 세포의 체세포 분열하고 식물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응? 이게 동물 세포 분열인지 식물 세포의 분열인지 어느 시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 후기에서 말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세포판의 유무, 세포판이 있으면 식물세포, 세포판이 없으면 동물세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 자, 그림을 지우지 않을 거고 여기 잠깐 봐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마 염색체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이 정리가 됐었어요. 염색체와 관련된 단어들 뭐가 있냐? 일단 상염색체 기억나나? 상염색체. 그 다음에 이거와 대응되는 염색체가 뭐예요? 성염색체.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이런 단어들. 자, 일단 성염색체 얘를 확실하게 알아두자. 성염색체 뭐예요? 이 세포가 암컷의 세포냐 수컷의 세포냐, 다시 얘기해서 성별이 암이냐 수냐를 구별짓는 염색체, 구별할 수 있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통상 성염색체는 일반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를 가지고 있다. 남자인 경우, 그러니까 수컷인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그 2개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 X염색체와 Y염색체, XY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인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XX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성염색체는 성별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염색체를 성염색체, 일반적으로 2개. 그러면 상염색체의 뜻은 뭐예요?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 그럼 나머지 염색체는 성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는 암컷도 가지고 있는 염색체고 수컷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그걸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성염색체는 성별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염색체. 알겠죠? 거기에다가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상동염색체. 얘 무슨 개념이었어? 상동염색체. 그치, 이거 상동염색체 바로 2글자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부, 모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지만 다른 염색체인데 부, 모에게서 각각 한 개씩 물려받은 짝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한다. 모양 크기가 같은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아서 짝을 이루는,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상동염색체 그러면 머릿속에 부, 모 튀어나와야 돼. 현재 세포 구조에서 상동염색체가 있니 없니, 상동염색체 구성이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만약에 물어본다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려면 현재 염색체가 부, 모가 성립되느니 안 되니 이거를 확인해 보란 뜻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주황색 염색체 2개 그렸고요, 초록색 염색체 2개 그렸어요. 왜 2개씩 각각 그렸어요? 하나가 요 염색체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치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얘가 있는데 얘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는 얘기야? 엄마한테 물려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현재 이 세포는 상동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상동 염색체가 몇 개, 현재 이 그림은 몇 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짝을 이루고 있지. 얘도 하나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라면 초록색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석아, 알겠니?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잖아?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표현해? 핵상이 EN이다. 핵상이라는 단어는 현재 핵 내부의 상태가, 핵의 상태가, 염색체의 상태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방법이야. 알겠죠? 핵상이 뭐니? EN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핵상이 EN이에요. 무슨 뜻이야? 상동이 구성되어 있어요. 상동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하는 게 EN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얘와 얘가 무슨 관계라고? 상동. 얘와 얘가 무슨 관계? 상동. 얘와 준서가 얘가 무슨 관계? 이건 상동 관계야? 이건 복제 관계지. 여기 그림 전 단계 얘 보면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됐을 때 왜 두 가닥이 됐어? 복제가 됐기 때문에 두 가닥이 된 거야. 그래서 얘와 얘는 상동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복제 관계야. 아시겠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얘의 상동 염색체 어디 있어요? 얘가 상동 염색체. 얘.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딸세포 안에 들어간 거 보자. 딸세포 하나에 얘와 얘는 상동 관계니? 상동 관계 맞아요. 얘와 얘 상동입니다. 그래서 딸세포의 핵상은 뭐니? 체세포 분열에서 딸세포의 핵상은 뭐니? EN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지?